안녕하세요. 뻔뻔한먹두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평당 분양가가 5천만 원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고, 강남권뿐만 아니라 비강남권도 분양가가 뭐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뭐 엄청나게 지금 올라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말은 이제 좀 굉장히 뜨악하는 말이 됐죠. 그만큼 신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양가라는 허들이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강남 요지의 뭐 로또 분양이라고 말하는 10억 차익, 20억 차익 아파트 외에는 상당히 분양 현장은 한산할 가능성 많습니다. 비강남권에서도 뭐 최근에 무순위 집주부로 나왔던 곳들도 있고요. 성남에서 또 얼마 전에 분양했던 거의 25억, 26억 찍었던 분양가 그 아파트들도 무순위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굉장히 대형 건설사들도 이 분양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원가 상승분이 높아지니까 분양가를 뭐 고농축해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분양가 상한제가 또 적용이 되면 이게 수익률 마진이 안 맞는다 해서 또 아우성이 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은 1,525만 7천 원 정도, 평당 분양 가격으로 환산하면 5,043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친 거죠. 지금 주택시장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토지비, 인건비 등등 뭐 땅값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니까 이게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공공분양이 굉장히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왜냐하면 이 땅값 자체가 민간 분양하고는 상당히 차원이 달라요. 일단 공공분양에서 내놓는 분양가가 쌀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택지비가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분양가가 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뭐 천정부지로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벌써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20억이 넘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5년 전만 해도 수색 증산 뉴타운 한창 로또 분양이라고 해가지고 분상제 딱 적용돼서 7억. 예. 서울 쪽에 그래도 마포구 가까운 그런 근접 지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억 정도였어요. 근데 5년 딱 지나니까 이제 20억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억소리 날 수밖에 없죠. 성동 동작은 뭐 국민평형이라고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84제곱을 현금 부자 평형이라고 얘기해야지. 이제 대출도 안 나오잖아. 6억이 이제 최대 대출밖에 안 되니까. 분양가 20억짜리는 14억 현금을 동원을 해야 되니까 이거 그냥 뭐 머나먼 정글이라 그냥 손에 닿지 않는 저세상 분양가를 계속적으로 쏟아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내 집에 대한 어떤 이 기대감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가장 좋은 스탠스는 일단은 구축이 떨어지는 시점을 포인트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에서 저점 구간을 누가 빨리 종가에 잡아가지고 다음날 딱 올라칠 때 고점에서 팔아버리는, 이것이 단타죠. 주로 이제 장기로 가는, 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숏으로 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취하는 스탠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스탠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시장에서 이제 아파트 거래량을 보시면 이제 2,300건, 2,200건, 2,300건 정도, 2,000건 남짓밖에 안 되는 12월 달 거래량인데, 이 빈약한 거래량을 뭐 기저에 딱 깔아두고 아파트값 천정부지로 오른다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전혀 이거는 모순된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가격 단가의 가격표,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차주들에 대한 이 금리 부담, 거의 7%에 육박하는 주담대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치게 되면 기존에 내가 서울 아파트에 깃발 꽂았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셨던 사람들 이제 그 금리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샀던 가격보다 더 내려서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 그런 매물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이 됩니다. 내년 5월 달부터. 집을 팔려면 어떻게 된다? 6개월 전에는 집을 내놔야죠. 그죠? 1월부터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들 쏟아지게 될 겁니다. 이걸 그냥 내놓느냐? 지금 상황에서 지금 고점에 몰린 가격대로 내놓으면 안 팔리죠. 거래량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가격을 내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후려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아파트값 오늘이 정말 가장 쌀까? 이런 이제 기사도 나옵니다. 심심치 않게. 그러니까 결코 오늘이
가장 싼 아파트는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반대적 의미로 읽을 수가 있어요. 더 오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오르기 때문에 오늘 아파트 값은 가장 쌀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주변에서 아파트 막 사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 얘기들 아닙니까? 근데 이 물음표를 딱 붙여버리면 오늘이 가장 쌀까? 아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그죠? 그런 식으로 좀 읽으셔야 돼요. 기존에 살던 집이 팔리지 않거나 가격이 급락했던 양상은 파주 쪽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됐고요. 집이 부족하다고 외쳤던 언론들은 뭐 스탠스 전환해서 집이 공급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아파트 급락 양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소리까지도 하고 있었으니까 2022년도 상황이었죠. 지금 파주 상황이 고스란히 2025년도 연말에 2022년도의 상황하고 딱 오버랩이 돼서 겹쳐지고 있습니다. 파주 동패동 7억 9천 하락했고요. 아이파크 5억 8천 하락했고요. 화성 파크드림 시그니처가 4억 7천 하락했습니다. 최근의 거래죠. 떨어지는 파이브모 어마무시합니다. 대체적으로 15억 올라쳤던 곳은 10억이 깨졌고, 그리고 10억 가까이 했던 곳은 5억이 깨졌어요. 이게 2022년도 폭락장이 시작되면서 파주 운정 첫 단추가 됐었습니다. 고스란히 지금 재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2026년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풍향계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파주 운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면밀하게 잘 들여다 보셔야 된다. 그리고 고스란히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곳 양천구 10억 2천 하락했어요. 12월 18일 거래. 용산구 한가람 9억 6천 하락했습니다. 12월 27일. 엊그저께 거래네. 그죠? 강남구 신현대 11차 8억 하락했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거의 비명소리가 났겠죠. 송파구 위례 신도시 송파 프루지오 7억 9천. 자, 보십시오. 서울에서 엄청나게 집값이 올라쳤던 곳들 중심으로 상당히 떨어지는 파이가 선명해졌다, 분명해졌다, 그리고 뚜렷해졌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2026년도 구축 가격은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파주 운정에서 시작됐던 2022년도의 그 폭락 양상은 고스란히 2025년도 12월 말에 재현이 되고 있고 2026년도로 이어지면서 서울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해서 다시 집값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달러 인덱스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일시적으로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 추이에 와 있고, 일본 엔화도 강세고 위안화도 강세입니다. 둘 다 약세로 돌아서면 원화는 또 언제 약세로 돌아설지 몰라. 일단은 달러 인덱스 대비 환율 자체는 안정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시 환해지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강한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환율이 떨어져도 대출 금리는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마통 뚫으러 갔다가 깜짝 놀라는 사람들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왜?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해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이유는, 가장 근본적 이유가 중립금리가 상승해, 그러니까 콘크리트 지대를 형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뚫고 못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내놓은 점도표를 보시면 2025년 9월까지 4.4%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보십시오. 거의 4% 수준에 이제 딱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하도 사람들이 뭐 금리 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성화 때문에 제롬 파월이 어쩔 수 없이 0.25% 내려서 3.75까지 갔습니다. 근데 요 밑으로까지 내려가기는 굉장히 버겁다. 왜냐하면 중립금리 자체가 이 미국 점도표에 의해서 콘크리트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환율이 내려가도 주담대 금리는 그만큼 기대할 만큼 1, 2%대의 최저금리 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제로다. 제로금리 시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 페드에서 기준금리 내렸는데 왜 이렇게 미국 주식이 이 모양 이 꼴아지야? 라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당연하죠.
지금 중립금리에 대한 기대가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시중, 특별히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자금력이 과연 2026년 안에도 통할까라는 물음표 때문에 지금 2025년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이 코스피 코스닥보다 훨씬 못합니다. 지금 수익률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참에 잘 됐다 해가지고 서학개미들이 다시 유턴할 가능성도 높아요. 훨씬 지금 국장이 어찌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굉장히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양도소득세 이제 절감해준다는 뭐 그런 계좌도 신설해가지고 뭐 완전히 뭐 5천만 원 정도는 공제해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길을 터주지 않았습니까? 뉴욕 증시는 연일 지금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참 이 아저씨 얼굴이 슬퍼 보이죠. 자, 코스피와 코스닥은 뭐 상당히 4,200선을 이미 회복을 했고요. 어제 나스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0.05%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올라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마이너스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이 좀 빠지죠. 왜? 공포심리 때문에. 미국 본장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외국인들도 지금 슬슬 발을 빼고 있고, 코스닥 역시도 지금 외국인들이 빼고 있습니다. 이때 기관이 좀 쌓아주면 좋은데 기관도 조금 주춤해요. 코스닥이. 아무튼 간에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금리의 기저의 이 아주 요상한 흐름들, 결국 중립금리가 콘크리트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밑으로 뻗어갈 수 있는, 뿌리 내릴 수 있는,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기준금리는 조금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뭐 계속해서 바이든 때의 경제적 상황, 뭐 sounds a lot like 뭐 해서 굉장히 좀 비슷하게 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들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더 이 금리 추이를 낮춰가지고 주식시장 부양시키겠다. 그리고 뭐 이코노미 허밍, 결국 경제적인 모든 뭐 상황도 같이 뭐 긍정적인 신호로 끌고 가겠다 하면서, 비록 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내년 11월 중간선거까지 걸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주식시장 빨리 끌어올리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급선무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다우, 나스닥, S&P 500은 다시 2026년도에 신성처럼 등장할 가능성도 있겠고요. 일본 신문도 지금 약간은 좀 미국 주식을 아리까리하게 보고 있죠. 베고쿠 가부, 나스닥 소쿠라크. 결국 이제 미국 주식도 나스닥이 뭐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이를 면밀하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가서는 이제 이 미국 주식 RIA 계좌를 신설을 해가지고 특별히 이제 서학개미 때문에 환율이 지금 야단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작용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국외로 빠져나갔던 모든 자본들을 좀 끌어들이는 그런 블랙홀과 같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지금 시작이 됐는데, 요거와 맞물리면서 금리 부분, 또 코스피와 코스닥의 선전 부분 하면 결국 2026년도에는 굉장히 한국 주식이 상당한 어떤 오름세로 올라설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래서 5,000P와 6,000P가 그냥 이게 꿈의 이 전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지금 미국 주식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쪽으로 지금 몰빵했던 사람들이 역주행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오늘 뭐 12만 전자 65만 닉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장중 신고가를 지금 찍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금융시장은 유동성이 넘치는데 부동산 시장은 워낙에 지금 자금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이 고점에 물려있는 이 분양가, 그리고 최고점에 물려있는 이 구축시장 조금 시간을 벌어들여서 어느 정도 좀 기다리는 타이밍 잘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확실하게 내림세로 돌아설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찍어서 진입하신다면 허들이 그리 크게 높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서울 장기전세 나왔잖아요. 1월 8일부터 이제 모집에 나서게 되는데 5060 이하 그리고 85 이하 85 초과 해서 월 평균 소득 수준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무주택자라면 충분히 서울 장기전세에 진입할 가능성 높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 살피셔야 됩니다. 롯데캐슬, 이스트볼이 뭐 4억대 전세로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메이플자이도 역시도 뭐 강남에도 불구하고 6억대, 서울숲 아이파크 성동구 3억대입니다. 청계 SK뷰 역시 5억대,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도 3억대입니다. 평수는 뭐
5구, 4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뭐 가족 수가 적다면 충분히 여기 20년 살 수 있거든요. 이런 입지에 20년 살면서 구축이 떨어지는 시점을 기다린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는 놓치지 마시라. 강남 쪽 나오고 뭐 강동구, 구로구, 노원구, 마포구 쭉 나옵니다. 모든 구에서 송파구, 양천구, 은평구, 중랑구 이런 것들 좀 놓치지 마시고요. 롯데캐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지금 동탄 롯데캐슬이 내년 1월에 940세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순위 줍집이 나온다 했는데 여기 한 5채 정도 나오는 것으로 이제 거의 확정이 됐다는 말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6호제곱이 3억대였는데 여기 지금 뭐 거의 16억에서 20억 정도의 매물이 나오고 있어서 충분히 뭐 들어갈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허들이 낮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일단은 주상복합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밀도 있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6호제곱 같은 경우는 거의 뭐 84제곱 같은 어떤 평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84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84제곱 같은 경우는 한 4억대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뭐 환상적인 어떤 분양가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흑석자이, 늘 말씀드렸던 흑석자이도 이제 드디어 1월 달에 등장할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5구제곱 6억대, 84제곱 9억대. 9억대는 좀 부담스럽다. 그죠? 20평대 한 6억대면 충분히 또 승산이 있고 6억까지 또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까? 잘 한번 스스로 작은 계획 세워보시고요. 흑석자이는 25억 6천 정도. 그래도 좀 많이 내렸네. 30억까지 막 올라치던 것이 뭐 엊그제 같은데 약간 이런 것들 좀 잘 살펴보시면서 틈새를 노리신다면 충분히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금융시장의 여러 변동성을 잘 이해해가면서 부동산 시장의 앞으로의 변화도 예측할 수 있는 그리고 기회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미국의 지금 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불안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이 굉장한 선방을 보이고 있죠.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중견기업들 자체가 굉장히 단단한 데가 많습니다.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뭔가 이 파워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인정을 받고 있고 2026년도 한 해는 정말 엄청난 코스피 코스닥의 이 대정점의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라면 자금들은 좀 잘 돌리셔서 일단은 수익을 뽑아내시고 구축 가격 떨어질 때 진입하는 게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그러니까 로또 아파트 당첨되는 것보다 아니 뭐 20억 30억 하는 아파트 당첨되면 뭐해? 그거 갚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것도 바로 팔아버리면 양도세 중과 물려가지고 뭐 77%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단 이 구축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좀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잘 지켜보시면서 무순위까지도 그리고 장기 전생까지도 노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